안녕하세요. 역사유치원입니다. 아직 덥기만 한 8월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건강관리 잘하고 있나요? 오늘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제가 다니던 길에 있었던 기영도 문학관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번은 들어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었는데 지금껏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제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기영도 문학관은 시내버스 505번을 타고 광명 KTX역 가기 전에 위치한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268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기영도님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엄마 생각이라는 시를 알게 되면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생각.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은모. 비슷한 시기에 동년배이신 기영도님의 어린 시절이 눈에 그려지는 모습에 자꾸자꾸 읽어보았던 시였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진달래꽃을 지은 김소월님은 알아도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은 알아도 이분의 이름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천재 시인 기영도님 1960년생이시니 전후의 혼란과 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오롯이 몸으로 느꼈을 그였기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의 시에 심취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밑줄 그은 그의 시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이란 시가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에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의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부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저는 사실 이 시를 읽고 눈물이 났던 것 같습니다. 쓸쓸하고 허전해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나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옛날 다니던 목사님의 젊은 시절, 첫 부임지가 시골 농촌 마을이었는데 그 목사님은 방언이 잘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마을의 권사님들이 수군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방언을 하지 않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있다고 믿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방법을 바꿨더니
3살이 마을의 모든 신도들이 감동하면서 목사님을 존경하며 따라와 주었다고 합니다. 방언이 터지기를 기다리다 못한 목사님이 생각한 방법은 그때 배우고 있었던 고대 히라버를 거꾸로 외우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찰떡 같은 방언으로 들리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기영도님의 문학관에는 기영도님의 인간적인 면모와 천재성을 체험하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기영도님이 젊은 시기의 시점으로 나이든 사람을 보았던 시가 있습니다. 늙은 사람입니다. 그는 쉽게 들켜버린다. 무슨 딱딱한 덩어리처럼 달아날 수 없는 공원 등나무 그늘 속에 웅크린 그는 앉아있다. 최소한의 움직임만 허용하는 자세로 나의 얼굴, 벌어진 어깨, 튼튼한 근육을 조용히 핥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 나는 혐오한다. 그의 짧은 바지와 침이 흘러내리는 입과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허옇게 생 그의 정신과 내가 아직 한 번도 가본 적 없다는 이유 하나로 나는 그의 세계에 침을 뱉고 그가 이미 추방되어 버린 곳이라는 이유 하나로 나는 나의 세계를 보호하며 단 한 걸음도 그의 틈입을 용서할 수 없다. 갑자기 나는 그를 쳐다본다. 같은 순간 그는 간신히 등나무 아래로 시선을 떨어뜨린다. 손으로는 쉴 새 없이 단장을 만지작거리며 여전히 입을 벌린 채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는 듯이 그의 육체 속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무엇이 거추장스럽다는 듯이. 젊은 날에 얻지 못했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릎 인공관절, 백내장 수술, 어르신이라는 호칭, 여사님, 50견과 디스크, 나만의 편견. 젊은 날의 시인이 나이든 사람을 쳐다보는 시점에 나이든 지금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니 나이가 들어서만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만큼의 경험, 과연 쓸모가 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젊은 시인이었던 기용도님의 안개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내일부터 계속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 한번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보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따라 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셋강에 자욱이 안개가 낀다. 이 읍에 처음 와본 사람은 누구나 거대한 안개의 강을 거쳐야 한다. 앞서간 일행들이 천천히 지워질 때까지 쓸쓸한 가축들처럼 그들은 그 긴 방죽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문득 저 홀로 안개의 빈 구멍 속에 갇혀 있음을 느끼고 경악할 때까지. 어떤 날은 두꺼운 공중의 종이장 위에 노랗고 딱딱한 태양이 걸릴 때까지. 안개의 군다는 색강에서 한 발자국도 이동하지 않는다. 출근길에 늦은 여공들은 깔깔거리며 지나가고 긴 어둠에서 풀려나는 검고 무뚝뚝한 나무들 사이로 아이들은 느릿느릿 새어나오는 것이다. 안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 얼마 동안 보행에 경계심을 늦추는 법이 없지만 곧 남들처럼 안개 속을 이리저리 뚫고 다닌다. 습관이란 참으로 편리한 것이다. 쉽게 안개와 식구가 되고 멀리 송전탑이 희미한 동체를 드러낼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흘러다닌다. 가끔씩 안개가 끼지 않는 날이면 방주기로 걸어가는 얼굴들은 모두 낯설다. 서로를 경계하며 바쁘게 지나가고 맑고 쓸쓸한 아침들은 그러나 아주 드물다. 이곳은 안개의 성역이기 때문이다. 날이 어두워지면 안개는 셋강 위에 한 겹씩 그의 빠른 옷을 벗어놓는다. 순식간에 공기는 희고 딱딱한 액체로 가득 찬다. 그 속으로 식물들, 공장들이 빨려 들어가고 서너 걸음 앞선 한 산의 반쪽이 안개에 잘린다.
몇 가지 사소한 사건도 있었다. 한밤중에 여직공 하나가 겁탈당했다. 기숙사와 가까운 곳이었으나 그녀의 입이 막히자 그것으로 끝이었다. 지난 겨울엔 방주 위에서 취객 하나가 얼어 죽었다. 바로 곁을 지난 3년차는 그것이 쓰레기 더미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인 불행일 뿐 안개의 탓은 아니다. 안개가 거치고 정오 가까이 공장의 검은 굴뚝들은 일제히 하늘을 향해 젖은 총신을 겨눈다. 상처 입은 몇몇 사내들은 험악한 욕설을 해대며 이 폐수의 공장을 떠나갔지만 재빨리 사람들의 기억에서 밀려났다. 그 누구도 다시 읍으로 돌아온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아침 저녁으로 셋강의 자욱이 안개가 낀다. 안개는 그 읍의 명물이다. 누구나 조금씩은 안개의 주식을 갖고 있다. 여공들의 얼굴은 희고 아름다우며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 모두들 공장으로 간다. 동시대의 아픔이나 정서를 함께하고 싶은 느낌을 받고 싶다면 또는 아직 청춘인 것 같다면 기영도님의 시 한 편을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